예, 이제부터는 미중 전면전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사드 기지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짚어봤던 것처럼 경북 성주에서 사드 노후 장비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전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주 사드 체계 장비 교체는 노후화된 일부 장비를 동일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도탄을 운반했던 차량은 미군의 유도탄 수송 차량이며 사드 발사대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신 대표님. 저희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단순한 노후 교체는 아니고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다, 신 대표님이 그렇게 분석도 해주셨는데 벌써 우리는 저렇게 군당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 워싱턴의 현지 소식통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 반입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한 내용 그대로죠. 예. 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했고 12대의 차량이 들어왔는데 그 차량들의 사진들을 보니까 레이더까지 교체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레이더가 과거에 이제 전방 배치 모드, 그 터미널 모드를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레이더가 아니고 지금 최신형 레이더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전방 배치 모드, 그러니까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1800km 탐지 거리, 그리고 북한만을 보는, 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 스위치만 바꾸면 다 되는 것이다. 그 레이더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바로 사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데이터 전송 장비가 들어왔다. 뭐 그런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전송 장비가 일본에 있는 그 동부가 전구 MD 시스템, 그 벙커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전역의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위성, 조기 경보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드를 배치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 이미 미 육군의 계획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 계획서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지금 뭐 아까 국방부 부대변인이 그냥 노후 장비 교체다. 아니 지금 뭐 휴대폰 배터리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3년 만에 1조 원짜리 무기 체계의 이 무기를 노후 장비라고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30년을 쓰고 그게 노후 장비예요. 그래서 노후 장비는 아니고 신형 장비로 업그레이드 했다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군의 설명이라면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인데 우리 정부는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드 장비 교체에 관련해서 중국 측에 사전 설명도 했습니다. 不仅有为邻之道，而且很可能使韩国陷入更加不安全的境地。所以我们奉劝韩国国内某些势力不要再一意孤行。 사드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군은 정말 노후 교체면 중국에게 뭐 사전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불 합의 족쇄 때문에 중국에 사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미중 간에 끼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첫 번째, 왜 이것을 우리가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네. 두 번째, 이번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중국에게 추가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예. 중국과 사실은 이 17년도에 사드를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이해한다 정도 수준까지 가서 다시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완화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협상을 할 때 이미 중국도 미국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그것이 어떤 스케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국방부, 우리 외교부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저도 아는데 왜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중국과 협상을 할 때 우리 외교부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주목국으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안보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 대표님 말씀은 우리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하고 한 단계 좀 올리는데 왜 중국이 그걸 구구절절 다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3불 합의라고 돼 있는데 사드 예. 추가 배치 불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추가 배치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불편입한다. 사실 이런 말도 협의를 했다라는 건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자산인 주한미군의 자산인 저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편입한다가 아니고 당연히 그냥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 네트워크를 좀 더 한 것이고 한미일 삼국 군사동맹 안 했죠. 우리는 일본하고 당연히 군사동맹 아닙니다. 그냥 정보보호협정 이 정도 교류하는 수준이지 군사동맹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삼불원칙에 하나도 위배된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국익과 관련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단 국익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그 어느 정도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군 입장에서는 이 안보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건데 예.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낱낱이 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명 G7을 9월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Do recreational activities, but socially distance while they do it. The president thinks no greater example of reopening in this transition to greatness would be the G7, and the G7 happening here. 참 고민이 깊겠어요, 우리 청와대도, 위원정 의원님. 네. 가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거니까 좋은데 막상 미국만 따라가자니 중국 눈치 보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이제 G7 회의라고 하면 일단 서방 선진 7개국의 모임입니다.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임인데요. 이게 이제 매년 이제 회의가 열리죠. 근데 이제 이게 회의가 열리면 주최국에서 이제 옵저버를 참가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는 좀 참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미국이 이제 이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호주,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옵저버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G11 회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있는 G7 회의 때 우리가 옵저버로 한번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G7 회의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반중 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서방 선진국들의 하나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결국 반중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자유경제 진영을 묶어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측의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일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국가의 위상은 높아지는 거죠. G7 회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는 중국 눈치를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이 자유 진영에 어떤 우리가 선언한다라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가도 눈치 봐야도 눈치 보이고 안 가도 눈치 보이고. 그렇죠. 저는 근데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우리의 중심은 일단 미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중국과 굉장히 관계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G7 회의에 참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본다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전면전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사드와 G7 얘기 오늘 하나하나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볼까요? 시진핑 비위 맞춰서 뭘 그리 얻겠다고, 뭘 해도 욕먹는다고? G7 가는 게 정상이다. 예. 사드 업그레이드는 정당한 절차인데 이게 왜 왈가왈부 대상이 되는지. 예. 부자 나라 미국을 좀 부러워했었는데 코로나와 폭동 지금은 미국인 아닌 게 행복하다. 예. 정의연과 윤미향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당신들은 30년 동안 뭘 했나? 마지막 볼까요?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을 무서워했다. 무서운 곳 아닌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데 오늘 외교부 소식부터 윤미향 의원 논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